지금 이 순간 중동은 다시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단순히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마주치는 기름값, 마트에서 보이는 물가 상승, 그리고 올 하반기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동의 긴장이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에 어떤 파국적인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의 사슬을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전 세계 원유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도시와 걸프 지역의 미국 군사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고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이 해협의 유조선 통행량은 평소 대비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미국 50척이 넘는 유조선이 해협 밖에서 발이 묶였고 머스크와 하파크로이트 같은 대형 해운사들도 운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브렌트는 당일 거래에서만 10에서 13% 폭등했고 시장 분석가들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배럴당 $100를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너비가 34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길목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가 모두 이 통로를 거쳐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4%가 아시아 시장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호르무즈가 막히면 직격탄을 맞는 건 유럽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인도가 그 타깃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후 이른바 역봉쇄, 즉 미 해군 군함 13척을 동원해 이란으로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이란의 자금줄이 되는 중국과 인도를 옥죄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역설적으로 미국 자신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것이 어떻게 이란을 압박해 다시 열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기름값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한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미국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미국은 에너지 순수 출국이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2026년 3월 말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달 만에 무려 36%가 오른 겁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근원 CPI는 2.5% 상승을 기록하며 둔화 조짐이 보이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바로 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연준의 고민을 읽고 있습니다. 연준이 유가 상승을 단기적인 비용 요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낸다면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됩니다. 반대로 일시적 요인으로 판단하더라도 유가가 $80대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충분히 부담입니다. UBS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이 2달 더 이어지면 세계 경제가 이전 성장 궤도를 회복하는데 2028년 말까지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봉쇄가 더 장기화될 경우 세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1%포인트 낮아지고 미국은 얕은 경기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가 충격이 실물 경제에 스며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1차로 주유소와 공과금 청구서에서
직접 체감됩니다. 그런데 2차 파급 효과가 더 무섭습니다. 물류비와 원자재비가 오르고 기업의 생산 원가가 뛰면 임금 인상 압박이 뒤따릅니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높아지면 사람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심리로 소비 패턴 자체를 바꿉니다. 이 순환고리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선뜻 행동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장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다시 뛰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이미 부채에 짓눌린 가계와 기업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경기가 꺾이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86억 달러로 152% 급증하며 해당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전선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유 수입액이 28억 달러로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수출로 버는 돈과 에너지를 사는 데 쓰는 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중동 에너지에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한국석유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의 71.5%에 달했습니다. 2025년에는 69.1%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의존도입니다. 정부와 정유업계가 북미, 아프리카 등으로 도입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에너지 공급망을 단기간에 재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팟 시장에서 대체 원유를 구하려 해도 중국과 일본도 같은 이유로 경쟁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4월 경제상황 평가를 통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가 경정 예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전망이라고. KDI 역시 3월을 기점으로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업 심리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도 함께 하락 중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가가 달러 표시로 오르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까지 약해지면 원자재 수입 부담은 이중으로 가중됩니다. 국제 불안이 커질수록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강세를 보이고 그 반대편에서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국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23주 뒤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전반적인 물가 영향은 그보다 훨씬 길게 지속됩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는 두 개의 힘이 동시에 당기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수출을 밀어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매수와 물가를 짓누릅니다.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금리를 내려 상장을 부양하고 싶지만 물가 상방 압력이 크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하면 이미 무거운 가계부채는 더 큰 짐이 됩니다. 낙관론도 존재합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과거 사례처럼 실제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가격에 반영된 전쟁 프리미엄은 빠르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대로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전쟁이 멈춘다 해도 한번 흔들린 공급망과 투자, 심리가 이전으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고 호르무즈가 안정을 되찾는다면 유가는 안정될 것이고 한국과 미국, 경제 모두 하반기 반등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봉쇄가 장기화되고 갈등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 시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되고
해협 하나가 세계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구조적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 스트리브넨이 경고한 것처럼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단순한 업종이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제조업 전체의 생존을 담보하는 국가 산업 안보의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투자 판단은 넘어서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